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친선대국입니다. 친선대국. 뭐 이제 상대 대국자가 착한 남자님이시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기재가 넘치시는 제 생중계를 종종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뭐 3단에서 2단으로 강단당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한 수익기는 1단 정도. 근데 이제 감각은 뭐 7단 이상의 감각을 갖고 있다고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생중계를 하는 도중에 제가 시간이 좀 남고 있었는 타임이었는데 생중계 들어오셔서 이제 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점을 두도록 하자. 소목을 두어 왔습니다. 제가 이쪽 화점을 두면 뭐 굳힌다거나 걸친다거나 하겠죠. 제가 그 의도를 좀 거슬러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의도를 거스르는 걸 어떻게 잘 이제 피해 나가실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흙이 굳힐 수 있는 걸 하나 걸쳐서 굳히지 못하겠죠. 그리고 저는 빠르게 다시 빈 귀를 차지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대국 강의가 되겠네요. 뭐 제가 바라는 건 이제 다만 지금 5분에 30초 세개예요. 제가 평소에는 5분에 20초 세개로 이제 대국을 하는데 조금 시간적인 압박을 덜 받으시라고 30초 세개로 이제 바꿨습니다. 걸쳐 왔네요. 조금 강력하게 둬보도록 할게요. 한 칸 협공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공격적인 모습을 취했을 때 어떻게 잘 대처를 하시는지 좀 보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점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황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굉장히 엄청난 이제 기재가 있으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엄청난 기재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좀 운이 좋게 좀 시간대가 이제 맞았기 때문에 대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네요. 한 칸 협공을 당해본 적이 뭐 없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 이후에 바둑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일단 붙이고 땡겼네요. 붙이고 땡긴 거 뭐 가장 무난한 수죠. 뭐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건 이렇게 한 칸을 띄어 나가는 수겠죠. 한 칸을 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다른 수는 딱히 보이지 않는데 한 칸을 띈다 뭐 이런데 붙이고 빠지는 건 굉장히 이상해요. 백도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 칸을 띈다거나 뭐 최소 붙이고 끊어야 돼요. 네,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자세를 잡고 흙은 여기를 밀고 협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낮게 협공을 할 수도 있고 밀지 않고 협공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두는지 보도록 하죠. 저의 의도는 좀 강력하게 둔다고 했죠. 강력하게 둔다는 거는 지금
이쪽 돌과 이렇게 협공을 한 돌을 반드시 이제 찢어 놓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갈라 놓을 생각인 거죠. 반드시 갈라 놓을 생각입니다. 반드시 갈라서 양쪽을 어떻게 타개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타개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타개를 하시려나요?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는 여기에 백돌이 오면 얘네들이 이제 막히겠죠. 그래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그러면 백은 탈출을 하면서 흑이 여길 밀어주기 때문에 이쪽에 집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네, 자연스럽게 집이 생기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여기를 날일자를 두었다는 건 지금 여기 나와 끊기는 수에 대한 방비가 있다는 거겠죠. 어떤 방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 방비를 하셨을까요? 일단 궁금하니까 찔러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니까. 이게 방비가 없으면 이런 행마를 하면 안 돼요. 방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떠한 행마를 할 때 우직하게 나가지 않고 날일자 혹은 한 칸으로 둘 때는 그러한 이제 끊김에 대한 이제 방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없어요. 그냥 감각이니까, 느낌이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날일자로 둔 거 바로 하나 끊어봤죠. 어떤 방비를 하셨을까요? 뭐 일단은 여기를 밀어왔네요. 이거 좀 애매한데 빠져야 될지 막아야 될지 조금은 애매합니다. 조금 어떻게 둘까요? 수상전상으로는 이게 바짝 막아야 되는데 뭐 어차피 흑이 단수를 칠 것 같아서 그냥 빠져주도록 할게요. 이쪽으로는 막는 게 손해니까 빠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응수를 갖고 계실지.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착한 남자님 바둑을 한번 복귀를 했었잖아요. 복귀도 하고 이제 뭐 생중계도 종종 오셔서 채팅도 남겨주셔서 대충은 이제 기풍이나 이제 기력을 알고 있잖아요. 대충은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착한 남자님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좀 전투가 약하세요. 모양은 좋은데 지금 이거 굉장히 은근한 수가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여기를 두고 끊고 이으면 단수 쳐서 넘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요석이 죽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깨끗하게 넘어갔죠. 일단 타개를 잘 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타개를 잘했다. 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타개를 잘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젖혀야겠죠. 젖히면 백이 단수치고 있고 넘어가서 잘 연결했습니다. 백은 여기 두 점을 이제 잡겠죠. 요석을. 백이 불만이 없어요. 다만 흑도 위기를 잘 넘어갔다. 요거는 자, 이 모양을 이제 보시죠. 자, 여기를 일단 톡 하고 뚫어 볼게요. 톡. 끊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끊어야 돼요.
끊으면 백이 여길 돌파해요. 두두둑 두두둑 하고. 이게 돌파를 당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꿰뚫는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그런 모양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했죠. 예, 망했습니다. 이게 꿰뚫려 버려서. 그래서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넘어갔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역시나 착한 남자님의 이제 감각 대비 전투 능력은 좀 아쉽다. 전투 능력은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긴 근데 전투마저 강하면 말이 안 되죠. 전투마저 강하면 너무 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디 둘까요? 사실 이제는 맞춰야죠. 그쵸? 느낌이 왔죠? 네, 느낌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약점을 보강한다. 네, 제가 뭐 하도 이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니 이제는 당연히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으셔야 합니다. 약점을 잇는다. 네. 그러면 이제 흑 차례가 왔네요. 내가 흑이라면 어디를 둘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죠. 네, 여기로 왔습니다. 괜찮은 수죠. 왜냐? 100, 지금 얘는 거의 패석이고 이쪽의 백 모양이 커질 수 있는 걸 견제하면서 귀를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수입니다. 나쁘지 않은 감각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쪽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은 이쪽을 키울 수도 있고 이쪽을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흑에게도 선택이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쪽 모양이 커지니까 흑은 또 여길 깨러 들어오겠죠. 깨러 들어오기 전에 하나 밀어둔 모습입니다. 막히는 게 크다 라고 느꼈겠죠. 막히는 게 너무 크다. 괜찮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두고 계세요. 막히는 게 실제로 엄청 커요. 막히면은 흑 집은 진짜 볼품 없이 작아집니다. 아주 보잘것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집으로 큰 자리예요. 이제 뭐 이쪽을 들어오겠죠?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를 들어왔습니다. 백은 이제 이 돌을 이쪽은 이제 백의 세력권이니까 백의 세력을 이용해서 좀 두텁게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가겠습니다. 계속 위로 갈 거예요. 위로 가서 두 칸 벌리는 게 가장 보통이겠죠? 네, 두 칸 벌리는 게 가장 이제 보통일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덮어갈 거예요. 이렇게 턱턱턱턱. 사실 이런 좀 단순하게 덮어가는 이제 이렇게 덮어갈 때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덮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꾹꾹 누르고 있죠. 그렇다고 뭐 일단 당장 커 보이는 뭐 여기 날일자나 여기 날일자 뭐 둘 중에 한 군데를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크게 봐야죠. 이쪽은 이제 백의 주도권이다. 뭐 백의 이제 영역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다시 이제 큰 자리를 갑니다. 다시 큰 자리를. 제가 지금 돌들이 다 높게 와 있으니까 역시나 높게 돌을 일관성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집 부족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흙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수를 뒀어요. 왜냐? 중앙을 좀 견제해야 되니까 돌이 높게 온 모습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수를 주셨습니다. 네, 견제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높게 온 거죠. 굉장히 의미 있고 감각이 좋은 한 수예요. 제 기풍 말씀드렸죠. 두터움을 활용해서 천천히 압박해 나가는 바둑이다라고. 자, 이 수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백도를 위로 꼿꼿이 세워주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좋지 않은 수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흑돌이 왔을 때 제가 백돌이 중앙에 좀 주도권이 있으니까 견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으니까 흑은 백을 중앙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해주면 안 돼요. 차라리 여기를 둘 바에는 그냥 빠졌어야 돼요. 왜냐? 붙이고 나서 이게 확실한 집이 아니잖아요. 3-3도 비어있고 이쪽도 아직 공간이 좀 넓고, 뭐 선수를 뽑고 여기를 뛰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빠지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이거는 백이 이쪽이 튼튼해요. 그냥 빠졌으면 여기가 튼튼하진 않았겠죠. 자, 이 정도 진행됐으면 이제서야 이제 집을 챙기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뒤늦게 집을 챙겨도 절대 늦지 않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죠. 근데 진짜 지금까지의 느낌으로 보면 착한 남자님은 진짜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서 처리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젖히는 게 너무 큰 자리가 생겨요. 이 젖히면 너무 아프죠. 엄청 큽니다. 그렇다고 빠지자니 선수로 당했고, 이어도 선수로 당했고, 손 빼자니 젖히는 게 너무 크고. 그래서 여기 처리는 조금 아쉽습니다. 흑은 여기 이제 막은 수로 이걸 젖히고 단수치고 이었어야 돼요. 어후, 뭐죠? 뭐죠, 착한 남자님? 이수 뭐죠? 받아주고 나면 이득인가요? 어떤 이득이죠? 나중에 밭전자 째지는 것만 남아있죠. 아무런 이득이 없죠. 그냥 젖히고 이으면 붙여서 넘어갈 수 있는 끝내기라도 있는데 그걸 없앤 모습이에요. 중앙에서의 활용을 해서 얻는 게 뭐죠?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악수입니다. 그냥 악수 아니에요. 대악수예요. 자, 제가 두텁게 바둑을 더 놓고 흑이 열심히 실리를 챙기긴 했는데, 지금 흑은 이제 이런 데도 이제 아직 확정가가 아니고 이런 데도 남아 있단 말이죠. 집으로 절대로 흑이 앞서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천천히 막아주면 됩니다. 천천히 막아주고 나면 흑은 이제 찔끔찔끔씩 늘어나고 있는데, 백은 여기를 그냥 내 집이야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두터우니까. 들어올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들어올 수 있겠어?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 두터움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여기를 이제 들어왔죠. 싸울 거야! 뭐 이런 거죠. 나 싸우고 말 테야. 뭐 이럴 때도 너무 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차단하면 돼요. 폴짝 차단하면 됩니다. 이런 돌이 이제 차단이 되면은 여기도 좀 맛이 좀 나쁘단 말이죠. 굉장히 찝찝합니다. 뭐 붙이고 끊을 수도 있고 맛이 굉장히 찝찝하다. 물론 당장은 두지 않아요. 아주 나중에 둡니다.
흑이 백이 지금 이쪽을 끄는 이유는 자 이렇게 근데 일단 굉장히 잘 주시네요. 아 예, 굉장히 잘 주십니다. 자 이런데 이제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는 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를 이제 조금 공략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데 하나 붙여보죠.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갈굴 수 있어야 두터운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갈구는 거죠. 툭툭툭 살짝 살짝씩. 근데 좀 잘못 갈군 것 같긴 한데 좀 살짝 잘못 갈군 것 같긴 한데 자 젖혀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콕 집어보죠. 어떻게 두실래요? 라고. 이거 이 갈굼에 딱 걸린 모습이에요. 걸려버렸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됩니다. 넘어가면 좀 당하긴 했는데 예, 좀 당한 정도로 그냥 마무리되는 곳이었어요. 뭐야 깜짝이야. 너무 놀랐어요.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흥분 모드가 시작하셨습니다. 자 흥분을 하셨네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전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두텁게 둬놨잖아요. 제가 두텁게 두는 이유는 이런 소규모 전투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두터운 바둑을 둔다는 건 이런 소규모 전투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있게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수익기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끊을까요? 넘을까요? 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집이 부족하다라는 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흙집 다 깨졌죠? 여기도 지금 죽기 직전이죠. 이게 두터움을 이제 활용하는 전투에서 이득을 보는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붙이고 끊고 싸우고. 다만 그렇게 두기는 지금은 좀 많이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 가면서 두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두다 보면 나중에 이런 조금 고차원적인 수두를 두실 수 있어요. 충분히 두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나중에는 가능하다. 있고 이제 흑에게 살라고 하는 거죠. 사세요. 어떻게 사실 건가요? 만약에 어떻게 사시더라도 제가 이쪽을 뭐 끊는다든지 단수를 친다든지 이쪽에 선수가 들으면 이제 폴짝 뛰어나가면 얘네가 괴로워지겠죠. 어떻게 두시려나요? 빠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우 살짝 놀랬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젖히면은 이제는 죽습니다. 찌르고 젖힐까요? 조금 고민인데 젖힐지 찌르고 젖힐지 살짝 고민이네요. 찌르고 젖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지면은 귀는 살 수 있어요. 빠지지 않는다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젖혀서 지금 뭔가 큰일 났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네, 지금 큰일 난 거 맞습니다. 대위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결국은 좀 한 번 이렇게 삐끗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열분 그러니까 실리를 많이 챙긴 바둑은
이렇게 한 번 삐끗하면 난리가 나요. 대신에 두터운 바둑은 한 번 삐끗해도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실리도 수읽기가 굉장히 갖춰진 실리 바둑은 그런 모든 소규모 전투에서 다 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는 일단 실리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덜하긴 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이제 두텁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다 전부 흙집이었던 곳이 제가 그냥 위에서 툭툭툭툭툭 놨었죠. 툭툭툭툭 막아놓은 게 한꺼번에 다 제 집이 돼버렸어요. 절대로 느리지 않죠. 하나, 절대로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덟, 아홉. 그래서 흙은 이제 빠져서 여기를 취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굉장히 큰 자리를 젖혀갑니다. 엄청나게 큰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돌이 젖혀져 있으면 여기 귀가 좀 맛이 좀 지저분해요. 굉장히 맛이 나쁘다고 할 수 있죠. 아주 맛이 나쁩니다. 아주. 적당히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빠져서 봤자니 선수로 당했죠. 여덟, 아홉. 그래서 흙도 여기를 하나 젖히고, 이걸 젖혔다는 건 이쪽으로 벌릴 생각이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냥 귀를 들어와도 바깥쪽으로 막아서 끊어 잡아도 귀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단수를 맞으면 진짜 맛이 나빠집니다. 하나, 지금 느껴지네요. 이 착한 남자님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두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덟, 아홉. 오, 가까이 가자니 뭔가 여기 아직 찝찝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좁혔어요. 굉장히 은근합니다. 은근하긴 한데 사실 그래도 맛이 나쁘긴 해요. 일단은 제가 큰 자리를 두도록 할게요. 빵. 제가 얘기했죠. 이쪽에 단수가 오면 여기 맛은 진짜 극도로 나빠집니다. 극도로. 어마어마하게 나빠지죠. 그렇다고 응수를 하자니 선수로 이만큼 당했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다 죽어가지고 집이 부족해 죽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잘 두셨어요. 네, 잘 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죠. 좀 마법을 어떻게 부릴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릴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를 하나 붙여보죠. 허석가님이 들어오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붙여서 응수타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두실래요? 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받았죠. 제가 이걸 붙인 이유는, 자, 이쪽에 이제 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벽을 만들면 얘네들이 아직은 불안불안하지 않냐라는 거죠. 불안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래서 이쪽을 이제 선수로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헉, 사범님이 불리해 보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바둑은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을 갑니다. 공격! 바트러 총! 그러면 흙은 이제 딜레마예요. 이걸 잊고
잊고 타계를 하자니 뭔가 다 죽을 것 같고, 이거를 놓고 도망가자니 이런 거 툭툭 끊기면은 너무 크고, 이제 딜레마입니다. 굉장히 하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셋, 넷, 어떻게 두실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이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거 안 되겠는데? 이으면 여기 빠져서, 이거 살 수는 있을라나? 뭐 이런 불안함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툭툭 끊어 먹습니다. 이런 걸 툭, 툭. 이게 이제 공격의 이제 효과인 거죠. 이런 게 이제 공격의 효과입니다. 뭐 거창하게 뭔가를 크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나 하나 톡톡톡톡 이제 야금야금 끊어 먹으면 하나, 이게 둘, 알게 모르게 막 5집 10집이거든요. 다섯, 여섯, 알게 모르게 그냥 이런 집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스리슬쩍 스리슬쩍. 그리고 지금도 아직 불안하죠, 흙이. 백이 이런데 차단해 가면 이거 살 수 있나요? 의문입니다. 그럼 또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백은 선수로 요만큼을 끊어 먹은 거예요. 하나, 둘, 그럼 흙도 여기서 고민이에요. 지킬까? 아니면 승부수로 뭐 여기나 여기 뭐 큰 자리를 둘까? 아홉, 네, 고민인 겁니다. 아주 좋은 수를 두셨네요. 따봉. 아주 좋은 수를 주셨습니다. 이거 몇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응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 빼자니 죽을 것 같고, 죽거나 많이 당할 것 같고, 안 빼자니, 그러니까 손 빼면 많이 당할 것 같고, 손을 안 빼자니 뭔가 여섯, 큰 자리 일곱, 백이 오면 여덟, 아홉, 뭔가 역전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불안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해합니다. 이제 사실 이런 장면에서도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3-3을 두고 끊어 먹으면 셋, 흙이 귀를 지킨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3 들어가서 흙이 뒤로 막는 상황을 못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흙은 이미 이쪽을 포기하고 여기를 택한 거예요. 이미. 근데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포기하고 이쪽을 택한다? 그럼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결국은 귀를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은 백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잠시만요. 이거가 수익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살짝 고민이네요. 살짝 고민입니다. 이게 어떻게 둬야 잘 뒀다고. 자, 일단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제가 여길 젖힌다는 얘기예요. 막으면 지금 끊으면 이제 백이 단수를 치죠. 이게 안 끊어져 있으면은 그냥 젖히고 끊을 때 단수를 치면 흙이 빵 따네요. 그럼 그때 끊으면 흙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 끊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거 여길 따내면 이제 백이 여길 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따면은 이거 하나 끊어 놓은 것 때문에 빵 하고 따낼 수 있죠.
그리고 이 펜은 흙이 견딜 수가 없죠. 너무나 큰 패기 때문에 만약에 이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선수로 여기도 조금 깎고 여기도 끊어 먹어서 이득을 보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 팩감이 없어요 흙이 넷, 딱히 다섯, 여섯, 뭐 이런데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굉장히 한 수 한 수의 의미가 너무 잘 담겨 있으세요. 진짜 의미가 너무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진짜 놀랄 노입니다. 지금 불과 지금 2단, 마지막입니다. 2단에서 반타작 정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둘넷 여섯 일곱 둘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타작 조금 넘게 하시는군요. 반타작 조금 넘게 하고 계신데 수의 의미는 아주 충만합니다. 진짜 너무 놀라고 있어요. 너무 충만해서 가능한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저 기력대 저렇게 뒀었나? 못 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뭐 받아줬습니다. 사실 셋, 넷, 사실 100이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보진 않아도 돼서 팩감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조금 아리송한 수를 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고민이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펜데 마지막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제가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넷, 약간 수일기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하나? 라는 고민을 잠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큰 자리를 두는 게 좀 더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큰 자리를 두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긴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보면은 흙이 귀를 지키는데 백은 이쪽을 두 방 타격해서 이쪽을 많이 깎았죠. 마지막입니다. 패의 대가는 충분히 얻었습니다. 하나, 둘, 근데 진짜 굉장히 잘 두셨어요. 지금 다섯, 아주 잘 두고 계셔서 오 기재가 나왔습니다. 단수 친다는 소리예요. 위로 따면 단수 친다는 소리예요.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별 큰 뭐랄까 둘, 고민 없이 넷, 다섯, 단수 치면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패의 대가로 여기를 다 깬 모습이긴 하죠. 흙은 계속 중앙 쪽에 조금 돌을 두고 있는 게 아직 여기 좀 불안하잖아요. 여기 갈라지면 불안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죠? 이쪽은 어차피 뒷문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큰 집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 이유는 여기 따내고 나와서 끊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따내면 결국 흙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앙을 또
이제 얼기설기 이제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중앙은 집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자주 얘기했었죠. 아주 아주 아주. 마지막입니다. 네, 중앙으로 지금 돌이 둘, 이제 셋, 향하고 넷,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런 거 막아주죠. 이런 거 막아서 백이 아마 흙이 여기를 아마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백이 둔 자리도 딱히 큰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앙에서 활용을 당하니까 이제 딱히 큰 자리는 아닙니다. 둘, 셋, 근데 지금 딱히 큰 자리가 안 보여서 딱히 큰 자리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앙은 언제나 별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언제나 굉장히 작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변이나 귀에 끝내기를 하는 게 훨씬 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허작가님이 점점 백유리로 가네요. 훈수 구단 크크크. 중앙에서 흙이 성을 못 쌓으면 흙이 졌네요. 훈수 구단 크크크. 네, 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중앙 어떻게 깨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뭔가 어떻게 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슬금슬금 밀고 가면 됩니다. 슬금슬금 진짜 아주 살금살금 들어가면 돼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방팔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중앙에서 몇 집이 나는지 보도록 하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보시고 나면은 셋, 지금 딱 보면 엄청 크잖아요. 와, 일곱, 여덟, 우와, 아홉.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죠. 이런 거 하면 펄쩍펄쩍 떼어주고. 와, 손바닥이 들어가겠다 싶은 중앙이 보이죠. 이런 거 전혀 이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엄밀히 말하면 지금 깊숙이 들어가도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지금 이 맛이 진짜로 사방팔방이 너무 나빠요. 근데 그냥 바깥에서 진짜 최소한으로 깎아도 별로 큰 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 적당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막 요런데 한 칸 띄고 뭐 여기 그냥 붙이고 이렇게 두고 그냥 찌르고 단수 치고 뭐 여기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두면 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마지막. 왜냐면 흙은 여기 여기 둘, 여기 이 세 군데인데 다 다섯, 그렇게 큰 집이 아니고 백은 일단 이 집이 너무 커요. 여덟, 아홉. 이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집도 크지 여기도 짭짤하지 여기도 짭짤하지. 그래서 좀 낙승무도이긴 한데 기회를 드려야죠. 네. 기회를 드려서 승부수를 이제 던질. 여기 지금 여기 차단을 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입구자를 먼저 붙여오면 꽤 만만치 않습니다. 꽤 만만치 않습니다. 요 입구자 붙이시는 수를 보실지 궁금하네요. 이 연결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아마 승부수를 던지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입구자를 붙여도 잘 되진 않아요.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가장 꺼끌꺼끌한 수였다. 여기는 이제 백돌이 여기에 찔려지는 순간 여기가 찔려지면 이쪽의 연결과 이쪽의 연결이 이제 맛보기가 됩니다.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백은 여기에 하나 센터링을 던져 놔서 흙 모양을 뭉그러뜨렸죠. 그 상태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더욱 몇 집이 안 나요. 더욱. 백은 이쪽과 이쪽이 이제 맛보기로 마지막입니다. 맛보기이기 때문에 하나, 둘, 연결이 됐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런 쪽은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줄까요? 바짝 받아주도록 하면 될까요? 늘도록 하죠. 그래도 지금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방향에 대한 의미도 있고 수도 굉장히 치열하게 두고 계세요. 승부수도 좋고 둘, 뭐 이런 것도 빠방 때리는 것도 패에 대한 감각도 다섯, 그냥 다 디테일함이 조금 떨어지실 뿐이에요. 근데 사실 디테일함마저 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디테일함마저 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너무 강한 거죠. 이거 어떻게 두죠? 뭐죠? 이거 어떻게 두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뭔가 제가 뭔가 잘못 봤나요? 잘못 봤나요? 네, 여기 지금 끊기면 아마 아마 안 될 겁니다. 흙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긴 한데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집을 못 내면은 흙이 진다는 판단을 쓰고 지금 승부수를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승부수를. 그 점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단수 치고 고칠까요? 그냥 고칠까요? 조금 고민이 되긴 하네요. 둘, 셋, 넷, 고민이 되지만 그냥 고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막으면 연결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를 끼우고 이어도 단수를 쳐서 연결이 됩니다. 한 발 늦었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진작에 제가 그래서 진작 뒀어야 했다고 얘기했었죠. 지금은 이어서 안 되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백이 단수 치면 이 전체 흙 대마가 살질 못해요. 그래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이거 엄청 크잖아요. 셋, 지금 이거 만약에 잡더라도 잡지도 않아요. 사실 여섯, 찌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일곱, 여덟, 아홉. 뭔가 끼우는 맥점 같은 느낌을 보여주지만 그냥 저는 넘어갈까요? 단수 칠까요? 이런 거 이제 단수 치고 있으면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선수로 방어했고 여기를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여기가 끝났다는 걸 잘 두었습니다.
복귀는 수요일, 금요일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음성 생중계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아이고. 자, 일단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초반은 제 지금 대국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져서 복귀를 좀 중요 포인트만, 사실 제가 이거 바둑을 두면서도 설명이 좀 많았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저럭 심장이 바운스 잘 두셨습니다. 굉장히 잘 두셨어요. 여기 날일자를 뒀죠. 지금 요 수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와 끊는 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나 끊어서 대책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밀어가야 돼요. 밀어가서 여기 때리면 뭐 이 정도? 그러면은 뭐 흑도 뭐 여기 걸치거나 뭐 이렇게 두 칸 두거나, 이게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이 수는 그러니까 나와 끊는 수에 좀 대응할 수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일 알기 쉽게 그냥 백이 여기만 지켜도 여기 또 지키나요? 또 지키진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안 지키자니? 나와 끊기면 이제 진짜 약간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한 수예요. 이상한 행막. 그러니까 나와 끊는 수에 대한 좀 대책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끊어봤죠. 그래서 여기를 찌른 수도 좀 이상합니다. 사실 찌른 수가 이쪽의 싸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찌르면 되거든요. 미리 찔러 놓은 게 일단 대악수예요. 대악수. 그래서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거를 나온 게 이제 이 바둑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이제 원흉이죠. 원흉.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야 합니다. 이렇게 젖혀갔으면 저도 조금은 이제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받아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사실 이 정도로도 만족이긴 해서. 근데 흑도 굉장히 깨끗하게 넘어갔죠. 흑도 아마 불만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치받으면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양이 아까 모양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는 백이 여기 두 점을 잡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되는, 요거 이쪽은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두 점을 잡는 맛이 없어서 이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뭐 이렇게 붙여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이미 여기 나와 끊겼을 때 조금 흑이 기분 나빠요. 그렇다는 건 이 날일자 행마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와서 끊었을 때 좋은 변화가 딱히 없다.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마를 할 때는 항상 대책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대책이 없다면 그냥 투박하게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시고 나와서 끊어서 요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일단 흑이 좀 당했어요. 조금 많이 당했습니다. 살짝 많이 당한 감이 있어요. 일단 뚫렸잖아요. 이게 뚫리는 순간 얘 한 점은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 격이죠. 굉장히 아파요. 팡 돌이 하나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왔는데 이쪽은 일단 좋은 감각이죠. 백돌이 이 돌은 어느 정도 패석이라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백의 모양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왔다 치죠. 걸치고 이렇게 한 칸 뛰면 사실상 뭐 이쪽에서의 전투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백이 이기는 전투예요. 그러면 여기가 커지는 걸 이제 방어하면서 귀를 지킨 아주 네 역시 날짜 좀 이상했죠. 네 아주 괜찮은 수였어요. 그래도 저도 이 세력이 있으니까 돌을 높게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을 하나 밀고 들어온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어요. 당연한 판단이에요. 제가 만약에 조금 맞바둑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두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공세를 취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백으로서는 이제 정수긴 정수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흙이 전투하기가 곤란합니다. 좀 괴로워요. 네, 요거보다는 조금 이런 식의 바둑이 좀 더 착한 남자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위에서 덮어갔어요. 아주 잘 두셨어요. 100점입니다. 높게 가서 이쪽을 높게 온 것도 아주 잘 두셨습니다. 이게 지금 낮게 갈 때가 아니에요. 낮게 갈 때가 아니에요. 낮게 가면 제가 이런 식으로 와요. 이쪽으로 안 가고. 그럼 중앙이 너무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높게 온 수도 좋았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걸 붙이고 한 칸 뛴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기서는 가만히 차렷을 했어야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차렷을 해놔야 일단 귀도 확실하고 여기에 백돌이 조금 약해요. 이 돌이 그러니까 백돌이 약해져야 중앙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돌이 강해야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제 백돌이 약한 돌이 있으면 중앙에서의 전투라던가 아니면 중앙을 키우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돌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위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빠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반격을 봐야죠. 지켜주면 뭐 그 다음에 지켜도 되고 요렇게 해서 이쪽을 건 중앙으로는 먼저 손이 가긴 했는데 일단 백이 단단해졌죠. 백이 단단해진 거 플러스 귀에 약점이 남아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요. 일종의 속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속수. 그래서 이때는 조금 바둑이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는 좀 많이 유리함을 느끼고 그냥 붙여 당긴 거예요. 여기서도 흙이 자 붙여 당기면 다음에 여기 젖히는 아주 큰 자리가 남잖아요. 그래서 요걸 젖히고 요걸 단수 치고 요렇게 있는 겁니다. 뭐 밀고 뭐 이렇게 잡는 정도? 요렇게 처리하는 게 좀 더 깨끗한 처리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맞고서 손 빼는 건 다음에 젖히는 게 진짜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조금 살짝 아쉽다. 근데 뭐 이건 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수는 진짜 확실히 이상합니다. 이수는 너무 이상해요. 이수는 더서 손해 아냐? 이런 느낌이에요. 더서.
이러고 나면 여기를 지켜야 되는, 나중에는 끝내기 때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지켜져 있죠. 그러면 백이, 이거 흑이 이걸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학수였습니다. 이수가 대학수예요, 대학수. 그러니까 이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나았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귀가 포인트예요. 지금은 젖혀 이어야 돼요. 지금은 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붙이고 뛴 수도 좀 이상하다고 한 게 귀가 크기 때문이에요. 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들어왔는데 여기도 작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에요. 의외로 작은 자리다. 왜냐면 이거 얘를 먹기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일단 백이 이걸 한 칸 뛰면 이쪽에 흙집도 조금이라도 줄었죠. 조금이라도 줄었고 여기가 일단 깨끗하게 소화가 되지 않아요. 묻히고 젖히거나 하면은 이게 잘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알기 쉽게는 그냥 이렇게만 둬도 이거 다 넘어갔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래서 뭐 그러다가 여기를 이제 붙인 거죠. 예. 뭐 이쪽을 조금 두텁게 해놓고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붙이고 젖힐 수도 있고 살짝 두텁게 하려고 붙인 건데 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젖히면 뭐가 없긴 해요. 그냥 뭐 요런 거 두려고 했습니다. 막으면 뭐 이렇게 해서 단수 쳐서 뭐 빠지면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아니면 뭐 여기까지만 교환하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눌러 놓으려는 의도였어요. 다만 이제 반발을 해서 요거 반발이 지금 잘 안 돼요. 백이 요런 데다 이제 돌들이 쭈루룩 있어서 일단 가장 알기 쉽게 이거를 이렇게 받는다면 뭐 이렇게 젖히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겠죠. 백이 다 끊겨요. 그래서 이쪽이 맛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실전은 여기를 밀어서 반발을 했는데 반발을 하려면 냉정하게 이걸 잡아야 돼요. 냉정하게 여길 잡아야 한다. 근데 잡고 나면 사실 이거 너무 크긴 하죠. 뭐 일로 끊든지 젖히든지 끊겠네요. 너무 크긴 해요. 그래서 반발을 한 게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 반발이 이제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이바둑의 패착이 그냥 이렇게 반발을 했어야 된다. 반발을 할 거면 여기를 밀어서 이게 치받아져서는 네, 이게 치받아져서는 지금 흙 집이었던 곳이 이제 그냥 초토화돼서는 바둑이 끝나버렸습니다. 모양 좋게 젖히긴 했는데 싹 넘어갔죠. 여기를 뒤늦게 두긴 했으나 뭐 이렇게 살아도 이게 너무 많이 망했어요. 후수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흙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뭐 거의 살아도 대책이 없고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 정도만 잡아 먹어도. 그래서 뭐 이쪽을 두긴 했는데 여기 한 방 때리는 거가 있었으니까 다 죽었죠. 여기서 완전 망한 거예요. 여기서 망해서 뭐 뒤늦게 이제 이게 왜 작냐면 요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의 선수로 당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도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모양 자체는. 왜냐? 큰 자리를 뒀더니 이거 한 방과 이거를 선수로 당한다? 이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걸 선수로 당하면 뭐 이런 자리는 그냥 자동 다 선수입니다. 자동으로. 다 선수예요. 맛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받자니 뭐 사방팔방 다 당하게 생겼죠. 그래서 반발을 하신 거죠. 이것도 좋은 반발이에요. 들어오면 맞고 끊어 잡으면 뭐 있거나 뭐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귀를 차지하겠다, 집을 벌겠다는 좋은 수법입니다. 뭐 다만 이게 너무 아파서. 그리고 지금 뭐 여기는 그냥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이제 기교를 부리는 건데, 사실 여기도 이게 젖히는 모양이 아니라 빠지는 게 모양입니다. 빠지는 게 모양이다. 젖혀서 이렇게 되면은 선수로 끊긴 느낌이죠. 근데 빠졌으면은 선수로 끊기진 않죠. 백이 둬야 끊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살짝 있었다. 이렇게 공격을 와서 잘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 도망가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저도 살짝 공격이 느슨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툭툭 끊어 먹히죠. 이게 이제 두터움의 힘입니다. 툭툭.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쪽을 사실 이제 조금 기력이 살짝이라도 좀 약하면 뭐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지금은 워낙 맛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게 백이 사방팔방 약한 돌이 한 군데도 없어서 그래요. 약한 돌이 한 군데도 없으면 뭐 이런 데도 그냥 수가 납니다. 물론 더 크게 낼 수도 아마 있을 텐데 제가 그거는 지금 수익기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그리고 여기를 끊어서 지금 큰 수가 났죠. 엄밀히 말하면 큰 수가 났음에도 흑이 굉장히 대처를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딱 끊었을 때 따서 패를 그냥 승부패를 그냥 건 거죠. 승부수예요, 승부수. 승부수입니다. 지금 다 굉장히 승부 감각이 좋아요. 이것도 맛도 아주 좋은 수고 깨끗하죠. 이것도 딱 젖혀놓은 게 의미가 있죠. 안 젖혀놓으면 3-3 두고 막으면 백이 젖히니까 그때는 못 막죠. 물러나야 되죠. 젖혀져 있으면 막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것도 깔끔하게 딱 버리고 바로 도망가고, 단수 하나 치고 탁 붙이고 맞이고, 여기서도 불리함을 의식하고 패로 승부를 하고. 사실 여기서 뭐 좀 더 강력하게 둘 수도 있는데, 근데 백은 이제 유리하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충분하니까 치고 여기 두고. 근데 여기서가 이제 조금 문제예요. 여기를 중앙을 집으로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보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뭐 지금 바둑이 졌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도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집으로 좀 더 많이 깨겠죠. 이렇게 되는 게 집으로 좀 더 차이가 나겠죠. 이건 너무 딱 지켜지니까. 그리고 여길 빠졌는데 여기는 요거 단수 치고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에 집을 만들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이런 데를 지켜놔야 돼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중앙은 집이 안 된다. 어거지 집이다. 이거 밀고, 이게 왜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작냐면, 사실 뭐 사방팔방이 약점이라 어떻게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뭐 한 이 정도로만 그냥 세상에서 제일 조금만 들어간다고 치죠. 뭐 이렇게 됐다고 치죠. 그냥 이건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네. 하여튼 이런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뭐 어떻게 지켜야 되죠? 뭐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 할까요?
적당히 이 정도로 했다고 치죠. 자, 이게 몇 집이 났냐면 뭐 둘레 여섯 한 10집 좀 더 났어요. 10집 좀 더 났는데, 자, 이 집을 지키는 동안 이 9라는 자리를 맞았죠. 여기도 100집이 조금 늘고 흙집이 좀 줄었겠죠. 그리고 요런 것도 뜯겨 먹히는 게 있어요. 요런 거 3이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둘레 한 대여섯 집, 여기도 한 두세 집, 그럼 뭐 대충 한 얼레벌레 막 10집이죠. 뭐 이런 것도 뭐야, 적당히 뭐 이런 것도 이게 뜯길 수도 있고, 중앙을 짓기 위해 막 자잘자잘한 것들을 막 내줘야 돼요. 세금 같은 느낌으로. 그거 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정도로 별게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냥 좀 더 깊숙이 들어갔을 뿐인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승부하는 관계 없지만 여기서도 좀 더 이런 장면에서 좀 더 치열하게 둘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먼저 두면은 꽤 까다로워요. 먼저 뒀으면 만약에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게 훨씬 까다롭습니다. 물론 어차피 잘은 안 될 거예요. 아마 뭐 이게 요거 이렇게 장문 치는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훨씬 더 까다로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찔러서 알기 쉽게 안 됐다. 네. 이런 거 약점. 그냥 이게 수익기가 조금만 되는 사람 만나면 바로 그냥 약점 응징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승부수로는 좋았죠. 그냥 단순히 깨지면 못 이긴다고 하고 그냥 승부수를 둔 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굉장히 잘 두셨어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실수들은 있는데, 자, 수에 제가 일찍부터 가면 일단 초반에 망해서 망한 이후에 상대가 커질지 모르는 곳을 굳히고 하나 밀어놓고, 백이 커질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견실하게 살고, 백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돌을 높게 가고, 뭐 요것도 의미 자체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으로 돌을 간 것 같긴 해요. 다만 백돌을 강하게 해줘서 오히려 견제가 덜 된다라는 거 느끼셨으면 되고, 여기서 뭐 이것도 대약수다, 쓸데없는 손찌검이다. 그리고 33 파고 나서 여기 들어간 거, 이쪽이 지금 포인트가 아니다 정도.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거는 뭐 수일기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크게 뭐라고 안 할게요. 바둑은 패착이긴 한데 수일기적인 전투로 인한 패배는 사실 뭐 나무랄 거 없습니다. 그냥 수일기가 좀 약했다, 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의도나 의미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전투에서 수일기에서 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좀 많이 망가졌다, 요수가 패착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2단에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게 아닌데, 좀 고단진으로 가면 이런 자잘자잘한 전투를 잘 하시긴 해야 됩니다. 뭐 저단진에서는 제가 말한 이제 수의 의미, 의도, 파악, 뭐 약점 잘 지키기, 이런 것만 하면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고, 이제 고단진으로 가면 뭐 5단 이상이 되면은 이런 자잘자잘한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망해서 뭐 바둑이 끝나긴 했는데, 굉장히 모양도 좋고,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모양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탁 젖히고, 뭐 이거야 뭐 죽은 건 할 수 없지만 죽더라도 딱 머리 한 대 치고 딱 한 점 잡고, 이런 게 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촥 빠지고 쭉, 이것도 딱 젖히고 딱 손 빼고, 이거 딱 3-3 들어오면은 딱 바깥쪽 막아서 끊어 먹는 건 주겠다, 의도 딱 보이죠.
그래서 단수 치고 이것도 여기 맛이 나쁜 걸 바로 느끼고 받고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맛이 나쁘다는 거야. 뭐 이런 건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이것도 뭐 이으면은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어오기를 흙이 원하니까 좀 더 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를 아니까 그 의도를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 파악이 서로 빨리빨리 돼서 빨리빨리 그 의도를 거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거스를 수 있다? 그럼 거스르려고 해야죠. 거스를 수 없으면 상대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수일 깨봤더니 여기 먼저 끊고 이렇게 젖히면은 패가 나는구나 라고 수일기를 한 거고 이런 건 뭐 수일기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거스를 수 있으려면 수일기가 되긴 해야 됩니다. 의도를 그러니까 수일기가 안 되면 의도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일기가 중요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의도, 의미 이런 걸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의도, 의미가 있고 나서 수일기가 돼야 되는데 수일기는 되는데 의도, 의미 자체가 없으면 이게 수일기가 되는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수일기가 왜 돼야 하는지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는 수의 의미, 수의 의도 뭐 이런 거를 제가 훨씬 먼저 그리고 그 전에 돼야 될 게 이제 약점 이런 부분들인 거죠.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게 된다 싶으면 좀 더 심화된 설명을 드리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물론 뭐 1, 2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2단의 내용 근데 바둑이 많이 세지셨는데요. 분명히 제가 그때 블로그 때 본 내용에서는 훨씬 대책이 없었는데 진짜 수일기가 훨씬 약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수일기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요.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제가 그때는 분명히 제가 한 수일기는 한 1단 정도 되실라나요? 이랬잖아요. 이거는 1단 느낌이 아닌데요. 지금 꽤 위에 있는데요. 바둑 내용이. 진짜입니다. 약간 놀라고 있어요. 이런 행마들 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죽지 않고 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무래도 저랑 제가 이제 강하다는 걸 아니까 고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움츠러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움츠러들면은 사실 자기 실력 발휘를 다 하지도 못하고 좀 아쉽게 끝나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움츠러들지 않고 단단하게 두면은 있죠. 물론 뭐 평소의 대국보다 좀 더 단단하게 뒀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대국보다 더 잘 두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두시면 돼요, 사실. 그냥 동수와 둘 때도 지금 저와 뒀던 것처럼 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무조건 이깁니다. 거의 무조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동수라고 아니면 저와 대국을 한다고 생각하고 바둑을 두신다면 제가 볼 때 무조건 한 단은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단은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무튼 아주 잘 두셨고 그냥 초반에 의미 없는 그러니까 반격에 대한 대비 없는 행마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투에서 삐끗하면은 박살이 난다 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 두셨습니다. 오늘 바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